잘했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배설이요. 자, 배설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이제 아까 호흡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호흡 과정을 보면요. 호흡이라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했고, 호흡이 일어나는 공식 불러. 공식 불러. 산소 플러스. 네, 산소 플러스 뭐가요? 영양소가요. 뭘 만들어요? 에너지 만들고 뭐 생겨요? 네, 물과 이산화탄소를 싸잡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노폐물. 그래서 그러면 이 노폐물이요,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생겨. 이거 몸에 쌓아둘래? 버릴래? 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 배설은요, 정의 자체가 이래요. 배설은 호흡 시 발생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호흡할 때 생긴, 그래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 이걸 배설이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거, 이거를 배설이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호흡하는 과정에서 생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게 배설인데, 호흡할 때요, 우리가 호흡의 목적은 에너지 얻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양소 몇 개? 탄단지 3개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는 3가지거든요. 그 3가지의 영양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아이고요. 두 번째가 단백질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입니다. 얘네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생기는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게 배설이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얘네들 3개만 에너지를 낼 수 있니? 왜 물이나 무기염료나 비타민은 에너지를 못 내니? 영양소가 없이. 걔네들도 영양소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부영양소라고 하죠. 맞아요. 자, 이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다. 반드시 하나의 물질 속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죠. 기억나요? 그게 뭐였어요? 에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영양소를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초. 됐어? 불러봐. 탄소, 수소, 산소를 하나의 물질이 다 가지고 있어야만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탄단지, 얘네 3개밖에 안 돼요. 됐어? 그래서 탄단지는 초라고 하는 원소 3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어. 그 에너지를 못 내는 물질 중에 물 봐봐. 물은 어떻게 쓰니? H2O죠.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없어서 에너지 못 낸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의 물질 속에 CHO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 3개의 원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탄단지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단백질은 특이하죠. 이거 말고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질소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건 촌입니다. 촌. 나머지는 촌대. 그래서 이 3개의 공통되는 원소 때문에 에너지를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 3개의 공통되는 원소 때문에 뭐가 생기니? 공통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통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중 이렇게 결합한 게 누구니? 이산화탄소. 이렇게 결합해서 생긴 노폐물이 뭐니? 물.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산소 호흡하면서요,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물과 이산화탄소야 라고 얘기하는 이 노폐물은요, 사실은 3대 영양소의 공통된 노폐물이에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때 공통된 노폐물이 공통된 원소인 초에 의해서 생기는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근데 공통된 노폐물이 아닌 노폐물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단백질. 네, 단백질이 들어있는 질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라는 아이도 노폐물을 만들겠네? 얘가 얘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노폐물 뭘까요? NH3.
누굽니까? 암모니아죠. 되겠어? 그래서 노폐물에는요 3대 영양소가 만들 수 있는 공통된 노폐물과 단백질만 만들 수 있는 특이한 노폐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의해서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까지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던 단백질을 먹던 지방을 먹던 얘네들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은 공통되게 다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은 다 생기고요. 단백질에 의해서만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하나 더 생겨 얘네들을 버리는 게 바로 배설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중에서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냥 버리면 돼. 근데 암모니아는 그냥 버리면 안 돼. 왜? 독이 있어요. 맞아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얘 때문에 죽어요. 그럼 난 살인죄죠. 그럼 어떻게 해?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을까? 그럼 자살이죠. 알겠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일단 독성을 해독해서 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만 생기는 고유한 노폐물이 암모니아이거든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절대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버리기 전 작업이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해독 작용이 필요한데 해독을 누가 시켜줄래? 네 몸에 있는 간이 해줍니다. 그래서 간에서 얘를 해독시킨 후에 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간에서는요 암모니아를 해독해서 독성이 없는 물질 뭘로 바꿉니까? 뭘로 바꿉니까? 요 소로 바꿔서 얘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폐물 속에는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소가 들어있어 요소 상태로 버려집니다. 알겠어? 절대로 암모니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해독작용을 간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노폐물이 요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와 요소. 이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 기관계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배설계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버릴까요? 라고 하면 이 배설계 중에서 노폐물을 버리는 거 됐어. 배설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있을까요? 배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날숨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에요. 됐어. 날숨을 통해서 뭐 나갈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일로 나갑니다. 근데 날숨을 통해 나가는 게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이중? 신기하죠? 네. 수증기가 같이 나가죠. 그래서 하면 여기 축축해져. 수증기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배출되는 노폐물은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어요. 날숨 말고 뭐 있을까요? 땀이요. 땀으로도 나가고 어디로도 나갑니까? 내주으로도 나갑니다. 이게 배설물이야. 됐어? 이게 여러분들 배설물이란 말이야. 날숨, 오줌, 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을 만드는 장소를 우리가 배설기관이라고 할 건데 날숨은 폐로 나가니까 특별히 배설기관이라고 안 해요. 됐어? 네. 그러면 땀을 만드는 배설기관은 어딜까요? 땀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땀샘. 피부 속에 있는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서 배출할 때 이때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배설인 거죠. 됐어? 근데 땀은 배설의 목적보다 무슨 목적이 더 크니? 체온유지. 됐어? 그 목적으로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주로 배설물을 배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로 배설물이 나가는 건 뭐겠니? 오줌을 통해 나가요. 이렇게 가져야죠. 오줌이 주된 배설 장소입니다. 됐어? 주된 배설물입니다. 그러면 오줌을 만드는 곳이 주된 배설 기관이겠죠? 자, 오줌은 어디서 만들어져? 오줌을 만드는 곳이? 자, 아니에요. 그렇죠. 오줌을 만드는 곳은 콩팥이고요. 콩팥에서 만든 오줌을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방광일 텐데 그러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방광으로 보내는 통로가 필요해요? 오줌관. 그렇죠. 그게 바로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서 저장했다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오줌이 나오는 길로 휙 하고 나오죠? 그 오줌이 나오는 길이 어딜까요? 고추난데 요도 라고 부르는 게 맞아. 됐어?
그래서 요 4개가 배설기관입니다. 되겠냐?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고요. 이 배설물을 완벽하게 그래서 완벽한 배설물로 만드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름이 콩팥이죠. 이거 무슨 뜻이야? 콩이나 팥 모양으로 생긴 아이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콩이나 팥 모양으로 생긴 콩팥이라고 하는 배설기관이 우리 몸에 몇 개 있게? 2개가 양쪽에 어디 있게? 여기 맞아요. 요거 저 뒤쪽으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콩팥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허리 밑에 방광으로 가는 뼈다귀 있거든요. 거기 안쪽에 콩팥이 있어요. 그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서 얘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입니다. 그러다가 요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팥 모양으로 생겼다. 얘가 콩팥이고요. 콩팥에서 오줌을 걸러내면 얘가 이게 바로 오줌관입니다. 오줌이 가는 길.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을 모으는 창고. 이름이 뭐라고? 방광. 방광을 통해서 오줌이 모였다가 얘가 나가는 이 길을 뭐라 그런다고? 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설기관계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콩팥으로 노폐물 싣고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혈관이겠죠. 그래서 네, 콩팥으로 간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뭘까요?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으로 가고 있는 콩팥 동맥이 그래서 혈액과 노폐물을 싣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노폐물만 얘가 걸러내고 혈액은 다시 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액이 가는 요건 뭐라 그럴까요? 얘는 콩팥에서 나가 콩팥 정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얘가 걸러내서 노폐물만 모아서 오줌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방광에서 노폐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한 1리터쯤 되는 애를 내보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콩팥의 역할이 그럼 대단히 중요하구나. 네, 콩팥 고장나면 죽습니다. 되겠냐. 자, 콩팥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콩팥을 사과라고 생각하면 사과 껍질이 있고 안에 있는 우리가 먹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에 씨가 있죠. 이렇게 세 겹으로 우리 콩팥도 나눕니다. 콩팥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콩팥 뭐라고 할까? 껍질 부분 콩팥 껍질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그리고 그 안쪽을 뭐라고 그러게? 이걸 콩팥 속질. 그리고 가장 안쪽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를 콩팥 깔때기. 그래서 콩팥은요, 이 세 가지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콩팥 겉질, 속질, 깔때기. 알겠어? 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잘라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콩팥 안쪽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예쁘게 잘라서 보면 콩팥 안쪽을 볼 수 있는데 이 콩팥은 콩팥으로 오는 콩팥 동맥이요. 콩팥 동맥이니까 대단히 두껍겠죠? 이렇게 와요. 근데 얘가 콩팥 가까이에 오면 모세혈관으로 더럽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혈액 속에 여기에서 버릴 만한 애들을 두두두둑 걸러내면 밑에서 잡습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아이들 담아있는 얘네들이 오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지 아직 오줌은 아니야. 그래서 오줌이 될 가능성 원료인 아이야. 그래서 원료 원자 쓰고요. 오줌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줌류. 그래서 원효야. 그래서 원효가 여기 이렇게 찹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수위 이상이 되면 얘가 이게 넘치겠죠? 됐죠? 넘쳐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진짜 오줌인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판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줌이 완벽해질 수 있게끔 걸러내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 오줌이 자 이렇게 방광으로 갈 수 있게끔 모아줍니다. 자, 그 중에서 요 그림을 그리면 요만큼이 꼬맹아 아까 너네가 본 콩팥이야. 이만큼이 콩팥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만큼을 콩팥 뭐라 그런다고? 겉질.
요만큼이 콩팥 뭐라고? 속질. 여기가 뭐라고? 콩팥 깔때기. 요런 구조.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콩팥을 잘라서 단면 안쪽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콩팥 겉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네요. 요거야. 이게 콩팥 우리가 얘기하는 겉질인데요. 이 겉질에서 혈액에 있는 것 중에 노폐물이 그래서 자 오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뚜둑뚜둑 떨어뜨려 주는 거죠. 걸러내 준다고요. 걸러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여과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여과시켜주는 작업이 콩팥 겉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겉질에서 일어나는 건 여과작용인데, 그 중에서요 혈관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보다 작은 애들이 또또똑 떨어집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을 뭐라 그럴까? 이걸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오줌이 될 만한 애들 걸러내. 됐어? 그럼 밑에서 이걸 잡아줘야죠. 이 주머니. 네, 이 주머니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보먼이래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 라고 해서 콩팥 겉질은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효를 여과시켜줍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말피기 소체 이런 단어도 써요. 그래서 라고 하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요 입자들이 떨어지는데 어떤 애들 떨어져요? 나쁜 거? 여과시켜주고 딱 하나입니다. 이 구멍보다 뭐하는 애들? 작은 애들. 그래서 이 구멍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체에 걸러서 쳐주는 거야. 다 내려가요. 그게 여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과되는 애는 뭐냐? 여과 안 되는 애는 뭐냐? 이거 걸러내는 게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여과되는 애들이요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작은 모든 영양소는 다 여과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 새끼들 다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두 떨어집니까? 모두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 떨어진다. 근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저 구멍보다 큰 애들. 다시 말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큰 덜 소화된 아이들. 뭐요? 녹말 같은 건 여과 안 돼요. 녹말 같은 거는 너무 커서 여과가 안 되죠. 똑같이 단백질이라든가 소화가 덜 된 지방 같은 거 절대 여과되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혈구들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적혈, 백혈 이런 것들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 되겠어? 여과되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 여과되는 게 아니고 크기가 열나 작은 애들이 여과된다. 알겠어? 크기가 엄청 작은 모든 애들이 여과가 돼요. 되겠냐? 자, 근데 어떻게 여과돼요? 라고 하면 꼬면 봐봐. 혈관이 맨 처음에 넓었으니까 여기 혈액이 왔지? 그런데 갑자기 얇아지지? 그럼 서로 지나가려고 서로 뭐하니? 밀죠? 뭐가 생기니? 압력.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크기가 작은 애들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걸 혈압차에 의해서 떨어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혈압차에 의해서 입자가 작은 애들이 또도독 떨어지는 거 멋진 말. 무슨 작용? 여과작용. 어디에서 어디로? 사구체에서. 어디로? 보먼 주머니. 그래서 이게 콩팥의 어디라고? 콩팥 겉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콩팥 겉질에서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입자가 작은 애들이 혈압에 의해 눌려서 떨어지는 작용을 여과라고 하고요. 여과되는 조건은 크기만 작으면 떨어진다. 그럼 선생님 버리면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하네요. 네. 버리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꼭 버려야만 되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빠르게 혈액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과가 덜 된 아이들도 그냥 혈관으로 지나갑니다. 100% 여과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여과가 덜 된 애들도 이렇게 혈관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콩팥 속질로 혈액 속에도 여과가 덜 된 물질들도 여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버리면 안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콩팥 속질에는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일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일단 여과된 물질을 먼저 검사. 이거 버려도 돼? 라고 하면 포도당 버려도 되니? 절대 안 되죠. 아미노산 버려도 되니?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오면 이 새끼들은 100% 다시 우리 몸으로 뭐한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애들이 이 얇은 관으로 지나가면 이때 걔네들만 걸러서 다시 혈관으로 넣어줘. 그래서 이 얇은 관을 뭐라 그래? 그렇죠. 간의 세자. 자, 오줌 요자. 오줌이 지나가는 간은 관이야. 세뇨관. 그래서 그 세뇨관에서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애를 다시 모세 혈관으로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다시 써. 라고 해서 재흡수 시켜줘요. 그중 100% 재흡수 해야 되는 애도 있고요. 아이 그냥 이 정도는 버려도 돼. 라고 해서 버려지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 재흡수돼야 되는 애는 누군가요? 네, 이 포도당이 만약에 오줌에 쓸려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이죠? 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병,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포도당 100% 재흡수 해야 되고요. 또 누구? 아미노산. 이 두 개는 버리지 않습니다. 되겠냐? 근데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죠. 됐어. 네. 선택적 재흡수가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무기, 염료, 비타민. 이런 애들은 필요하면 재흡수, 필요 없으면 아예 버리자.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자, 재흡수해서 그래서 필요한 애들은 우리 몸의 혈관으로 다시 재흡수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애들은 성분 검사했어.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는 혈관에 들 버린 애들이 있나 보자. 혹시 버렸어야 되는데 들 버린 거 없어? 이거 보겠다고요.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뭐도 있어요? 다시 버려야 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요소. 그래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도 있고 다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물을 1리터를 마셨어. 재흡수할래? 그냥 버릴래? 버릴래요. 내 몸에 물은 70%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많으면 그냥 버리면 돼. 그거보다 적으면 재흡수해. 알겠어? 선택적으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소라고 하는 거 버리는데, 그럼 선생님 요소는 여기에 요소가 10개 있어요. 10개 완벽하게 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대요. 일부는 남아있대요. 그래서 100%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알겠어? 네,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선택적으로 버리는 이 작업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버려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됐어. 이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요. 여기 얇은 관이 세뇨관이고 둘러싸고 있는 얘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 분비. 알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100% 재흡수돼야 되는 A와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I. 알겠어? 그리고 버리는 아이들은 주로 얘네들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소가 100% 다 걸러준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요소는 일부 남아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는 여기가 바로 콩팥 속질에서 일어나는 작업. 여기를 통해서 순도 100%의 오줌이 만들어져요. 됐어? 그래서 콩팥 속질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재흡수 분비 과정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콩팥 속질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콩팥 속질에는 세뇨관과 모세혈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순도 100%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순도 100%의 오줌이 콩팥 깔때기로 갑니다. 됐어? 네. 그래서 얘 콩팥 깔때기 됐니?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이제 콩팥에서 할 일을 다 했죠?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오줌관.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방광. 그래서 여기로 나갑니다.
알겠어? 이런 과정을 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죠? 이때 콩팥 깔때기를 오줌을 잠깐 모았다가 오줌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집합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배출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노폐물이 나가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고 땀을 통해서도 나가고 오줌을 통해서도 나가는데 노폐물 배출의 주된 역할, 자 주된 역할은 콩팥이 한다. 그래서 근데 이 콩팥은 구조상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콩팥 뭐가 있어? 겉질이 있어. 그 다음에 콩팥 뭐가 있다고? 속질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콩팥 깔때기가 있다고. 그 중에서요 콩팥 겉질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렇죠. 여과작용이라는. 콩팥 속질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렇죠. 뭐죠? 분비와 그다음 뭐예요? 제흡수. 그다음에 콩팥 깔때기 역할은 오줌을 잠깐 모았다가 내보내는 집합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 네. 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콩팥 겉질의 구조 뭐 있어요? 뭐 있어? 콩팥 겉질에 사구체와 뭐 있냐? 원중. 콩팥 속질에 뭐 있냐? 세뇨관과. 그렇죠.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제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거 뭐라 그래? 분비. 그 중에서 100% 제흡수 돼야 되는 거.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럼 이 중에서요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 개입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얘가 바로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부를 건데요. 아까 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였어? 폐포. 콩팥을 구성하는 이 세 개를 합해서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얘를 우리 뭐라 그런다? 네프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에요. 네프론은 콩팥. 그게 뭔지 모른다는데. 집합관이라는 건 깔때기에서 오줌을 잠깐 모았다가 내려보내는 역할. 그래서 콩팥 깔때기의 역할도 오줌을 모아놓는 잠깐 동안 모았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구조도 집합관이라고 한다고요.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해서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네프론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봐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 만들어지고 이건데요. 그러면 오줌이라는 소변은 노폐물이야. 그래서 네, 배설 과정이야. 배설물이라고요. 자, 그럼 똥은요? 그쵸. 걔는 소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똥은 소화물이라고 하고요. 오줌은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똥은 배설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정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16, 17페이지입니다. 16, 17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탄단지에서 생기는 공통된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을 때만 암모니아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간에서 해독해서 요소로 만든 다음에 버린다라는 얘기가 그림에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몸의 배설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콩팥이요. 콩팥 겉질, 속질, 콩팥 빨대기 위치 확인. 그래서 이때 콩팥이라는 곳으로 노폐물을 가지고 가는 혈관이 들어가는 길을 콩팥 동맥, 거기서 깨끗해져서 피가 나가는 걸 콩팥 정맥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자. 자, 사구체와 봉헌주머니를 책에서는 이렇게 그리네요. 그쵸? 이런 그림도 있고 아까 선생님처럼 그린 그림은 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 되겠니? 자, 거기서 사구체와 봉헌주머니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위치도 보셔야 됩니다. 자, 17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는 세뇨관과 모세혈관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는 세뇨관과 모세혈관을 봤을 때요. 됐죠? 여러분들은 흑백이니까 색깔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게 모세혈관이고요. 안쪽에 약간 두꺼운 관이 세뇨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17페이지에 보면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의 의미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겠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과, 제흡수, 분비 밑에 보시면 콩팥 동맥, 여과에 오줌에 들어있는 애들 볼게요. 콩팥 동맥은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물질 다 들어있죠. 콩팥 동맥에는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요소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과가 되면 여과된 후에 원유 속에는 단백질이 있을 수 있니 없니? 절대 없어요. 입자가 너무 커서 안 떨어져요. 그 뜻이죠. 그래서 자, 포도당이나 요소는 여과가 되니까 여과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기 단백질 지우고 실명 안 써요. A라고 합니다. 포도당 지우고 B라고 하고요. 요소 지우고 C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라고 하는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은 걸로 봐서 아, 이 새끼 입자 크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B하고 C가 여과액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아, 얘는 입자가 작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줌 성분을 보면 큰 애들은 오줌이 안 나오죠. 당연해요. 근데 B라고 하는 포도당도 안 나옵니다. 이유 알죠? 포도당은 100% 제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양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겠구나, 이거 맞게 짝지은 걸 찾아봐 라고 하면 단백질, 포도당,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소는 보세요. 요소는 점점, 그래서 요소하고 물만 모으다 보니까 요소의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오줌으로 갈수록. 되겠습니까?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 그죠? 아까 19페이지에서 배설 파트야 라고 해서 풀지 않았던 문제 있어요. 4, 5, 6 하고요. 19페이지에 3번, 4번 그림입니다. 하세요.
안 어렵지. 할만하지. 생물의 장점은 어렵지 않다는 건데 단점은 외울 게 열과 못하는 거죠. 외우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적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이래? 라고 하는 원인,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암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우리가 아까 혈액순환 외웠던 것처럼 사실은 친구들 중에서도 혈액순환하는 과정 되게 헷갈려 하는데 원인을 잘 이해하시면 어려울 수 없거든요. 배설도 그렇고 친구들이 콩팥 구조 되게 어려워합니다. 콩팥 겉질, 속질 여기에서의 역할과 구조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 납득이 될만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했던 2페이지에서 질문 없어요. 넘어가죠. 우리 학원은 내신 교재를 되게 열심히 선생님들이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버리지 말고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 수업 나갔던 게 호흡부터 시작해서 배설까지 쭉 나갔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요. 40페이지 82번부터 지금부터요. 42번부터 어디까지 42번이요. 아니 82번이요.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납득하고 계시잖아요. 자, 69페이지까지요.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예쁘게 푸시면서 개별적으로 채점하시고 질문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풀라고? 네, 지금 다 풀라고요. 오늘 안에 다 풀어야 지금이요. 풀어야 되는 거야? 네. 몇 분 안에 남을게요. 다 푸는 거예요? 네. 몇 분 남을게요. 26분 남았습니다. 네. 26분이면은 한 100문제 풀죠. 못하는 순종적으로 받아들여라. 화장실 갔다 100문제 풀고 가야 될 텐데. 빨리 갔다 와서 100문제 풀어라. 날라갔다 와라. 26분이면 100문제 정도는 우리 푼다. 풀 수 있게끔 해준다 내가. 최고초에 한 문제 대가리 받고 빨리 풀자. 선생님 여기서 왜 우리 정우도 그 정도의 능력이 처음에 없었는데 내가 하도 착하게 욕해줘가지고 지금 그게 가능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아니거든요. 중간에 한 개라도 틀려오면 얘네 다 뒤진다. 그래야 내신 하나라도 틀리면 이명에 틀려져. 집에 전화한다. 일단
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마음을 가졌다고. 네. 이 새끼들이 배설 배우더니 배설 작용 활발하다. 갔다 와 빨리. 소원은 배우죠. 응? 소원은 배우죠. 네. 맛이 의외로 맛없고요. 맛이 의외로 맛없는 건 어떤 맛일까? 약간 옛날 그 달달한 맛이 없어요. 어? 왜? 약간 상크림. 저 크림. 이게 빨간 거야, 파란 거야? 빨간 거. 빨간 게? 거예요, 파란 거야? 거? 어? 원래 파란 건데. 근데 남자애들이 웰라스를 먹진 않지 않나? 아가 맛 아니니? 아가 맛? 생긴 건 도둑처럼 생긴 것도 아가 맛으로 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푸는 게 아니고 야 이씨 소아! 그러니까 120번부터 다시 풀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 푸는 거야? 그냥 풀어. 싹다 모르겠으면 풀면 돼요. 풀어. 여기는 소원 120번부터 바닐라 맛인데? 약간 달달한 맛이 없지 않나요?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데. 나는 약간 달달해. 손에 담고 좋아. 우리가 절대 혼자는 안 먹는 거야. 맞아요. 본 사람들은 부교대 발자까지 끝내. 그냥 한 거야.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